아버지의 보험금 수령인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조용했다. 상복을 벗어놓고 책상에 앉으니 며칠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이 꽉 메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음으로 오는 전화. 장례식 기간 동안 문상객 연락이나 병원 정산 전화가 많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저희는 사마보험입니다.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얼마인지, 누가 수령자인지 그런 건 가족 누구도 몰랐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다. 보험금은 이번 주 안에 지금 예정이고요. 수령인께 확인 연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때 보험사 직원이 말을 끊었다. 아, 상속자분들은 별도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네. 이미 지정된 수령인 분과 연락이 다 끝나서요. 수령인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수령인이요? 아버지 보험금 수령인이 제가 아닌가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공식적인 톤으로 다시 말했다. 네, 수령인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님이십니다. 나는 들고 있던 펜을 떨궜다. 그 이름은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은 식었고 머리는 복잡했다. 누구지? 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려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과 연결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형에게 말했다. 형, 아버지 보험금 수령인 알아? 형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아버지가 들었던 거. 수령인이 우리가 아니래. 형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형수도 그 말을 듣고 다가왔다. 아버님, 보험을 누가 받아요? 모르는 사람. 보험회사 직원이 말해줬어. 형수는 바로 따져 묻듯 말했다. 그게 말이 돼요?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수령인으로? 형은 볼펜을 탁 놓고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누구지 그 사람이? 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뒤졌다. 납입증명서, 병원 영수증, 오래된 수첩,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도 있었다. 그때였다. 형이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찾는 건데? 아버지가 왜 다른 사람을 수령인으로 이유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은 내 손에 들린 종이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야, 그런 건 우리가 볼 일이 아니야. 형은 안 궁금해? 아버지가 정한 건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형의 말투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따져 묻고 흥분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뭐라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형수도 곁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 뭐 알고 있어? 형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는 모르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난 알고 싶어. 형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연락했던 사람이다. 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연락했던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은 어느 설명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사람과 계속 연락했다고? 형은 내 눈을 피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더 섬뜩했다. 마치 이미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말 같은 느낌이었다. 형은 언제 알았던 거야? 몇 달 됐다. 몇 달?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형수도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그건 말했어야지. 아버님이 누구랑 연락했는지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말렸어. 뭐? 절대 너한테도 형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면 가족이 흔들릴 거라고. 순간 심장이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가족이 흔들린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 형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공기가 멎은 듯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면 누군데? 형이 주저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병간호했던 분 있지? 그분 말이야. 나는 머리가 순간 멍해졌다. 아버지 병간호? 그 아주머니? 그 간병인 말이야? 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수령이는 그분이야. 거짓말 같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던 병실에서 늘 조용하게 따뜻하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던 분. 말수가 적고 가족들이 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던 사람. 우린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분에게 가족 이야기를 깊이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형은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보험금을 주려고 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형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 모든 게 가벼운 이유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 지금 당장 말해. 왜 그분이 아버지 보험금 수령인이야? 형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분은 간병인이 아니었다. 아버지한테는 그분이 마지막 가족이었다. 마지막 가족? 그 말이 귓가에서 깨지듯 울렸다. 형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사람처럼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그분한테 많이 의지하셨어. 의지? 응.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수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했다. 설마 그런 관계였다거나? 형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정서적으로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어딘가가 뜨겁게 아파왔다. 아버지는 평생 강한 분이셨다. 힘들다는 말 단 한 번 하지 않고 우리를 키우고 가족을 이끌었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바쁜 거 다 알고 계셨다. 형은 일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고 너도 지방 출장 다닌다고 자주 못 왔고 나는 속으로 숨이 막혔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가끔 아버지가 병실에 혼자 계신 걸 보면 오늘은 사람이 없었나? 하고 단순히 넘겼다. 그게 외로움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땐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형이 계속 말했다. 간병인 분은 아버지가 혼자 남겨둔 시간마다 곁을 지켜줬대. 아버지가 숨이 점점 차서 말 못하는 날에도 손잡고 옆에 있었다더라. 형수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래도 보험금을 다 넘길 정도는 보통 정이 아니었다는 건데.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 입장에선 그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 우리보다 더.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치밀었다. 섭섭함인가, 죄책감인가, 배신감인가. 뭐라고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나는 형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셔? 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병원에서 일 그만두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몰래 왔다가 조용히 돌아갔다더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응.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 때문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형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분에게 절대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그뿐 아니라 왜 하필 보험금을 그분에게 맡기려 했던 걸까? 형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의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하나였다. 왜 보험금이었을까? 그저 고마움 때문이라면 소정의 사례나 작은 선물 정도였을 텐데 보험금 전체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였다. 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둘러봤다. 작고 오래된 책상, 약봉투가 빼곡한 서랍, 그리고 모서리가 갈라진 사진 액자. 그 아래 책상 한편에 반쯤 열린 상태로 놓여있는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종종 끄적이던 작은 메모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다. 첫 장에는 한 번쯤 봤던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어져 있었다. 두 아이에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형도 내 뒤에서 공책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이어지는 글귀는 더 이상 읽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 살아있을 때 내가 병원비로 업힌 짐이 얼마나 큰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했다. 내 마지막 몫은 내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공책을 덮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형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우리를 배려하려고? 형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아니야. 그 말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거야. 표면적? 아버지가 보험금을 맡긴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작은 종이봉투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꺼내보니 봉투 겉면에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다. 확인할 사람이 있다면 아들에게. 확실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결국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과 병원비 영수증 여러 장,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간병인 그분이 아닌 어떤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본 채 숨이 멎었다. 형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사람 누구지?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 누군가와 남몰래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보험금보다도 더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사진 속의 여인은 간병인도 아니었고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따뜻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형도 모르지? 응.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누굴 만나고 다니셨다는 얘긴 들은 적도 없어. 형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사진 분위기 자체가 그냥 지인 사이는 아니에요. 나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다. 뭔가 적혀 있었다. 2017 함께한 마지막 여행.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뒤엉켰다. 여행? 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우린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형은 이마를 짚었다. 그때 아버지 혼자 지내셨던 시기인데 설마 그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병세가 나빠지기 전 몇 년 동안 연락이 뜸했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지 못했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이 여인을 만났던 걸까? 그때 형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수였다. 여보, 아까 그 간병인 분 전화 받았어요. 형은 긴장한 얼굴로 스피커폰을 눌렀다. 여보세요? 조용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들분 맞으시죠? 간병인이었다. 장례식 때 저 멀리 서 있던 그분.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사람.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보험금 때문입니까? 형의 질문에 간병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가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두 숨을 멈췄다. 아버님이 다른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요? 간병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사진 속 그 여자분. 그분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왜 그분에게요? 형이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간병인의 말이 이어졌다. 그분은 아버님이 평생 죄책감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얼어붙었다. 아버님이 가장 미안해하던 사람이에요. 간병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죄책감을 가졌다고요? 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간병인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은 그 여자분 때문에 가족에게 계속 미안해하셨어요. 나는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분이 누구죠? 형이 물었다. 간병인의 말이 이어졌다.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잠시 동네 도움을 주던 분이었어요. 당시 형편이 어려워 몇 달간 그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형을 바라봤다. 이야기가 점점 이해되지 않았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왜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간병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도움을 받는 동안 그분에게 큰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오해? 그분은 아버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주셨지만 아버님은 이미 가족이 있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분이 동네에서 큰 오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옛 시골 동네에서 흔히 생기던 말 한마디, 소문 하나로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간병인은 계속 말했다. 그 일로 그분은 동네를 떠났고 아버님은 그게 평생의 짐이었다고 하셨어요. 형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형도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보험금은 그 사람에게 사죄의 의미였던 건가요? 사죄이기도 했고
간병인의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이어졌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약속? 네. 아버님은 그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대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일도 오래 못하고 생활이 어려웠다고. 형수는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아버님이 보험금을 그분에게 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간병인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보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 여인을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형이 낮게 음조렸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 간병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들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끝까지 숨긴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떠나셨던 것이다. 간병인의 설명이 끝난 뒤 형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숨겨온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아버지는 그 여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도와준 그분이 오해와 소문으로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걸 평생 마음에 걸어 했던 것이었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분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했던 게 아니라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종종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는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간병인 분께 보험금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겼다. 형이 말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입니다. 그분이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간병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걸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려 하자 간병인은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내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꼭 전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르듯 아팠다. 우린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말없이 살아오셨는지, 왜 가끔 창밖만 바라보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이 말했다. 아버지도 힘든 시절이 있었겠지. 우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쥐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여인.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두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평생 마음에 품은 미안함을 작게라도 갚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남은 건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창밖으로 넘어가는 석양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가족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겠죠. 오늘 이야기가 작은 생각거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